저는 미국과 북한에서 버림받아서 초조해서 남북미 톱다운 협상을 동력이 식기 전에 해보겠다고 서둘고 있어요. 특사 파견해 보겠다 했다가 아마 북한에 의해서 거부당했을 거고, 그러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정면 돌파를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서 남북 간에 맺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문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한 거는 김정은이가 너 작년 말까지 우리한테 이거 준다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안 주냐 하니까 나는 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준비 다 했는데 줄라니까 지금 미국이 있으니 저러니 미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가. 어쨌든 줄게. 좀 믿어주라. 지금 그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는 지금도 황당한 자기와 그 문정인이 정의용 서운유의 그 머리 안 돌아가는 삼류 참모들 수준을 지금 벗어나지 못한 채 또 미국에는 트럼프 보고 무슨 꼬드겨서 북한을 조금씩만 이렇게 달래다 보면 북한이 핵리스트 제출할 거니까 먼저 한 두어 번 달래자. 북한에다 대고는 그래도 미국이 저리 놓으니까 영변보다는 조금만 더 얹이자. 핵리스트 내라 말은 하지 않게. 그래가지고 또 다시 한번 만나보자. 나하고 같이 손잡고 트럼프 만나러 가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은 북한 변수가 없으면 정권을 유지시켜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저렇게 미국과 북한에서 창피를 당하고도 창피한 줄을 모르고 자기들끼리의 희망적 집단 사고의 체면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지금 북한을 또 꼬드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매우 기분이 나빠져 있다라는 것은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알기 때문에 특사 파견이나 이런 말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5월 중에라도 원포인트 실무적인 정상회담을 갖자. 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4.27 판문점 회담 이후에 미국이 회담을 김정은이하고 안 한다고 트럼프가 5월 말에 이야기하니까 그 직후에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를 불러다가 실무회담을 한 것처럼 지금도 또 판문점에서 그거 하자 소리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내 당신 미천을 다 받고 너그 주머니에서 돈이 네 맘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뒤로 이렇게 코끼리 코에 비석에 넣어주듯이 먹는 것도 질렸다. 이제는 허리띠 졸라 매고 앞으로 안 하면 안 하지 판 깨겠다고 아마 미국을 협박해난 마당에 또 한국과 촐싹촐싹 만나면서 미국을 꼬드겨 봐라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마 북한의 지금 미국 급주기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겠죠. 이 상황에서 트럼프도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미북 대화 완벽하게 진행 중 빨리 갈 필요 없어. 트럼프 말 중에 미북 대화 완벽하게 진행 중이란 말은 뻥이고요. 핵심은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사랑에 빠졌니, 우리는 좋은 관계이니, 그는 훌륭하다니, 우리는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는 관계라는 등 이런 식으로 과장된 화법을 쓰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부동산 업자 출신으로서 부동산 팔아먹을 때 위치가 완벽하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에 분양률 100%다. 허가는 완벽하게 나올 것이다. 뉴욕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부동산 업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말을 하던 부분이 정치에 와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빨리 움직일 필요도 없고 속도 조절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미북 대화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빨리 움직이길 원치 않는다.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 지금은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제재도 계속되고 있고 인질들도 돌아왔고 미군 유해도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와 관계가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환장할 이야기죠. 저 인간은 맨날 내보고 관계가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나서서 언제 내가 니하고 관계가 좋냐 이래버리면 김정은이도 1년 2개월 동안 어쨌든 이 판에 끌려 들어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하노이에서 갑자기 돌아선 트럼프를 이 나쁜 놈아 하고 패대기치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다시 원수가 됐다. 우리 큰일 났다. 북한에 폭격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겁을 먹을 거니 지 신복들한테도 그렇고 북한 인민들한테도 그렇고 잘 돼간다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속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트럼프가 자꾸 이런 말을 하면 김정은이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 니하고 내하고 완벽한 관계가 아니고 좋은 관계도 아니고 나는 니한테 훌륭한 친구가 되기 싫다. 사랑에 빠진 거 청산하자라고 하며 뭘 하겠어요?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김정은의 인내를 자극하면 김정은은 머지않은 시기에 실질적으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는 얼마 전 더 많은 대화를 고대한다고 했다. 대화는 괜찮은 거다라고 사람 염장 지르는 말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언론들이 미북 관계의 진전이 더디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자 반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내 말고 앞에 대통령들도 북한과 오랫동안 대화를 해왔는데 우리는 불과 1년 전에 처음 만났을 뿐이고 짧은 기간에 이것저것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언론이 내 칭찬을 안 하냐. 40년간에 아무것도 못 해놓고 그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북한의 김정은과 직접 만난 게 9개월밖에 안 됐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 실험이 이어지던 취임 직후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았냐. 자, 김정은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게 가만히 보자 하니까 내가 핵 실험 안 하고 미사일 안 쏘는 걸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는 없으면서 생색은 더럽게 내고 있다. 그래서 그걸 내가 트럼프와 관계가 좋지 않다 해야 저놈들이 나한테 급하게 달라붙을 거냐. 이제 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식으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몰아가고 있어요. 자,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취임 당시에 미사일이 곳곳으로 몰려들고 있었고 핵실험도 있었는데 산이 조금 움직여 지진이라 생각했는데 지진이 아니라 핵실험이었다. 이러면서 우리가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라는 걸 동의한다. 훌륭하다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3차 미북 회담에 대해 기대를 한다며 핵무기가 제거되는 날이 곧 오기를 고대한다. 근데 그런 날은 안 오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서둘 것 없이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좀 특이한 보도를 하나 했어요. 지금 동중국해에 북한의 대북 제재를 감시하기 위해 불법 한적을 감시하기 위해 투입된 미 해군 이지스 함이 이렇게 이제 기자들을 태우고 동행 취재를 월스트리트 저널과 했는데요. 일본에 이제 나가사키 사세보 항에서 그렇게 나갔는데 그래서 불법 한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 검은 산호를 추적했다는 겁니다. 초계기를 띄워가지고요. 그런데 안보리 이 연례 보고서에 이제 주로 북한의 불법 한적 의심 선박으로 이 검은 산호가 손꼽혀서 그가 다니는 현장으로 지금 이 미국 이지스함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 등록 유조선과
중국 국기 선박, 제3의 선박 등을 감시하기도 했는데, 자, 앞으로 이 북한과의 미국과의 협상 국면이 깨어지면 이런 지금 이지스함들이 결국은 북한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 부분에 대해 ICBM 발사 부분에 대해 요격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북한을 상대로 직접 미사일을 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루니스호라고 24번인가 걸쳐가지고 북한에 불법 한적을 16만 5천 톤쯤 해주지 않았느냐 의심받는 선박이 있었죠. 한국의 항구에서 정제유를 싣고 나가가지고 싱가포르를 향해서 간다 했는데 싱가포르에 간 이 선박 항적 식별 장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싱가포르에 가지 않고 빙빙 돌아서 이 동중국해나 이런 데서 상하이 앞바다 정도에서 결국은 이 정제유 불법 환적을 하고 다시 한국항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항 목적지를 싱가포르라고 기재했다. 그래서 미국이 싱가포르에 그걸 문의를 해서 루니스라는 배가 싱가포르에 들어온 적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9일부터 올해 1월 12일 사이에 이 루니스호가 싱가포르에 입항한 적이 없다는 이메일을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미국이 지금 밝혔습니다. 루니스호는 동중국해의 공해상과 타이완 북쪽 해상 또 여우산섬 인근 해역 등에서 미 재무부의 주의보에 속에서 주요 이 불법 환적을 한 배로 지금 주목되어 있는 배였는데 이런 곳에서 여러 차례 머물다가 한국의 부산항 등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지금 북한의 가장 열심히 정제유를 불법 환적한 배라고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로 트레이딩사 소속이고 싱가포르에 뭐 대여되었니 어쨌니 이야기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피파이어니어라고 불법 환적한 혐의로 지금 억류되어 있는 배와 같은 회사 소속이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미 재무부가 지난 3월 21일 불법 환적 의심 선박 18척을 공개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 배 중에 가장 확실한 의심, 제일 많은 그런 지금 이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손꼽히는 배였습니다. VOA 등은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서 루니스호를 선박 자동 식별 장치 기록을 통해서 그가 이 싱가포르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부산항에서 나가가지고 쭉 중국 쪽으로 가다가 그 근처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렇게 다시 돌아왔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선박 식별 장치,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가 고장 날 수도 있으니 원래 가기로 했다던 싱가포르에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거기 물어봐서 안 들어왔다 하면 공해상에 머물다가 목적지를 안 가고 돌아온 이 배는 불법 환적한 거 말고는 뭘 했겠느냐. 그걸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루니스호의 이 선주사인 A사 관계자, 아마 페트로 트레이딩사라고 하는 데일 겁니다. 루니스호는 해상 주유소 역할을 하는 배로 해당 해역에서 어선이나 바지선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있다. 바다 위의 주유소란 뜻이죠. 바다 위에서 영업을 하는 업무 특성상으로 출항 시마다 인근 항구를 목적지로 신고해왔다. 그런데 루니스가 상하이 앞바다, 타이완 앞바다에서
머물러 있던 것과 싱가포르하고의 관계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렇다면 루니스호가 인근항을 신고한다면 타이완이라든지 기륭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바다에 중국 배한테 기름을 파는 한국 배가 있어요. 돈은 어떻게 받는데? 예? 카드로 끊습니까? 어선에서? 정말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불법 환적을 했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이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 사진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루니스호가 불법 환적을 했다면 루니스가 유조선이고 또 거기 실린 기름을 받을 북한의 유조선 두 척이 붙어 있으면 어선이나 이런 쪽에다가 기름 팔았다 못하겠지요. 어선이나 바지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거를 공개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진은 못 찍었고 그냥 자동 선박 식별 장치 흔적을 가지고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우기면 그만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차항지 기재 허위 신고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 실컷 한 다음에 그런 거는 아니고 기름 파란 게 맞다더라.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조사 결과가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같은 식구들인데 어떻게 처벌이 가능하겠어요? 정부는 루니스호에 대해서 출항 보류 조치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해수부는 루니스호가 차항지, 즉 목적지를 허위 기재를 인지했는지 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루니스호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항 보류 조치를 한 적이 있으며 안보리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 예의주시, 이 정권 들어서 예의주시라는 말이 정말 징그럽습니다. 징글징글합니다. 먼 일만 있으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거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야 그 말을 하면 좀 무게감이 있을 건데 항상 예의주시라 해놓고는 주시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은 루니스호하고 비슷한 짓을 한 피파이어니어호는 출항 보류를 했어요. 그래서 억류시키고 있는데 거기는 사진이 찍혔으니까 이렇게 하고 루니스호는 그게 안 찍혀서 이런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월스트리트 저널지 기자를 이지스 밀리어스호에 태워가지고 불법 환적 의심 북한 선박을 추적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쪼우는데요. 러시아가 2월 달에 북한에 정제유 4,000톤을 공급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러시아에서 좀 뜯어내려고 이달 중에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푸틴을 만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푸틴이 4월 24일 날 극동 지역을 방문하는데 거기에 김정은이 가서 푸틴을 만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속에서 러시아를 만나서 뭔가를 지금 뜯어내려고 또 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부터 이렇게 뒤로 석유를 좀 받는 부분 등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번개 뉴핑에서 말을 했듯이 지금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 한국의 배들이 한국 기름을 북한에다가 전해준 부분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그 기름을 이렇게 넘겨준 회사들 그리고 그 뒤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기관들 석탄을 밀수한 회사와 그걸 봐준 기관 그리고 그걸 사들인 이 한국의 제철 발전소 등을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하고
또 은행들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측의 주한미 대사관이 여기 주한미 CIA 지부 등에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국의 반미 감정을 자극시켜서 한국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한국 정권이 아마 그렇게 하면 엄청난 반미 감정을 자극해서 한국 국민 전체가 경제 어려움 속에서 미국을 그 책임을 갖다가 돌릴 것이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접촉 라인으로 보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목이 터지게 외치는 것이 한국의 보수 진영, 특히 한국당 이런 쪽에서 보수 언론 등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정리해야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뭐 트럼프를 만날 수 있다면서 미국 가고 과거에 한국당에 뭐 대표되면 그런 짓거리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가서 만나줄 트럼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입장, 지금 석탄 밀수와 정제유 밀 반출에 대한 당론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문회 특검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또 그걸 협조하지 않으면 장애투쟁까지도 하고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확실히 해라고 압박도 하고 그런 단계에서 미국을 가야 펜스라도 만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정보니까요. 그러지 않고는 지금 어렵다. 미국도 한국 내에서 비빌 언덕이 생기지 않고는 이런 거를 잡아서 한국 정부에 겁만 주고 또 문재인이 이번에 미국에 와서 슬슬 낀 것도 이런 부분을 슬쩍 흘리니까 기고 그래서 무기도 산다. 그래서 주한미군 분담금 가지고 장난을 또 한 7, 8월부터 협상이 시작될 건데 못 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을 깨고 원칙대로 한국을 세컨더리 보이콧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 제가 볼 때 문 정권의 무도한 나라 망치기가 중단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은행이 몇 개 날아가고 한국의 발전소가 날아가고 제철회사가 날아간다 하더라도 해야 되고 그 뒤에 배경이 한국 정부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한국의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실없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러지 않고는 미국이 좀처럼 세컨더리 보이콧을 반미 감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보편화되어야 한국 국민들이 원하니까 이걸 해서 문 정권의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 봅니다.